자, 반갑습니다. 차타고라스의 차쌤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기말고사를 좀 시작한 학교도 있을 거고, 뭐 아직까지 좀 날짜가 좀 남은 학교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제 6월 말, 7월 초면 여러분들 기말고사 시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타고라스 채널에서 저번 주부터 해서 이제 기말고사 특집으로 중2, 중3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문제풀이하는 영상을 차례대로 올렸었습니다. 그죠? 근데 저번에도 한번 좀 얘기를 했었지만, 이게 원래는 좀 라이브 방송으로서 여러분들하고 좀 직접 소통을 하면서 영상을 좀 올리고 싶었으나 조금 좀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서 오늘 이렇게 좀 2차 함수 영상은 부득이하게 녹화 영상으로 올린다는 점 여러분들에게 조금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 뭐 했었죠? 저번 주에 이제 중학교 2학년 연립방정식의 활용, 그 다음에 1차 함수,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의 2차 방정식까지 저번 시간에 이제 문제풀이를 간단하게 했었는데, 오늘은 중학교 3학년 1학기에 약간 좀 끝판왕 느낌이 드는 2차 함수 문제풀이 영상을 이렇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이번 수업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문제 프린트가 있거든요. 문제 프린트. 그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게끔 걸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수업 듣기 직전에 잠깐 정지 버튼 누르고 이 프린트를 좀 먼저 준비한 후에 같이 이 프린트를 보면서 선생님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자, 저번에 했었던 컨셉이랑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뭐 2차 방정식도 그렇고 2차 함수도 그렇고 간단한 문제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겠으나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좀 가장 질문을 많이 받은 그런 문제들을 이제 엄선을 해가지고 오늘 2차 함수 7문제 한번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물론 이것보다 더 다양한 유형들의 문제들도 있겠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학생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좀 골라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오늘 이 시간에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은 다 프린트가 준비되었다라는 가정하에 오늘 수업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자, 우리가 1차 함수 때도 다음 중 뭐 1차 함수인 것은, 다음 중 뭐 함수인 것은 뭐 이런 문제 많이 보았듯이 2차 함수 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유형들의 문제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자,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y가 x의 2차 함수인 것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2차 함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식의 모양이 되니? 일단 함수라고 하면은 x하고 y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본적인 식의 모양이 어떻게 정리가 되면 한쪽은 y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쪽은 x에 대한 2차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요런 식의 모양이 나오면 우리는 이것을 2차 함수라고 말하기로 했었지요.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었지만 2차 항만큼은 없어지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2차항의 개수 a는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까지 반드시 붙여야 될 겁니다. 그죠? 어쨌든 한쪽은 y로 정리되고 한쪽은 x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우리는 요거를 2차 함수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1번 문제에서 기역부터 미음까지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죠? x와 y의 관계, 함수식을 세울 수 있는데 그 함수식이 2차 함수식이 나오는지를 따져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속시 관련된 공식만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요. 자, 거리는 뭐였죠?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공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기억에서 다 나와 있잖아. 대입만 하면 식이 완성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보니까 일단 속력은 시속 80km니까 속력 자리에다가 80 집어넣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몇 시간 동안 달렸대? X시간 동안 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80 곱하기 X니까 80X가 되겠죠. 그렇게 달린 거리 Y킬로미터. 어때요? 대입만 하니까 우리는 y는 80x라는 식을 세울 수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y는 그렇다 치고 x에 대한 1차식이니까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1차 함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2차 함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땡.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니은도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은요. 그래요. 자, 한 개에 200원짜리 사탕 X개의 가격을 Y1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돈 계산 들어갑시다. 우리가 돈 계산
그 결과를 Y1이라고 하는데 한 개 200원짜리가 X개가 있다면 다 합해서 얼마야? 200 곱하기 X, 200X1 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는 Y는 200X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1차 함수 모양이기 때문에 니은도 땡.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디귿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억하고 니은은 그냥 바로 없어져 버렸네요. 그죠? 자, 디귿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 관련된 건데요. 원기둥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 도형 잘 이해가 안 가면 간단하게나마 도형을 좀 그리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기둥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원기둥.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지? 너무 대충 그렸나? 그죠? 좋습니다. 자, 원기둥 이렇게 그려봤는데, 그래요. 자, 문제에서 시킨 대로 한번 해봅시다.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Xcm라고 하고요. 그죠? 그리고 그 원기둥의 높이가 10cm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원기둥의 부피를 Y 세제곱cm라고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요 X와 Y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차근차근히 우리가 부피를 구하는 식을 좀 세워보는 게 좋겠네요.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밑넓이가 동그라미잖아. 우리 동그라미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죠? 반지름 곱하기 파이 아니었니? 그죠? 혹시 이거 까먹은 거 아니지? 그죠? 근데 반지름이 x니까 일단 원의 넓이는 얼마가 될까? 그렇지. x 곱하기 파이니까 파이 x 제곱이 되겠죠. 그지? 좋아요. 자, 원기둥의 부피를 y라고 했을 때 일단 밑넓이는 파이 x 제곱이 되겠습니다. 에다가 부피를 구하려면 높이를 구해줘야 되지 않겠니?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곱하기 10 하면 우리는 식을 완성을 지을 수 있겠죠.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우리는 y는 10파이 x 제곱이라는 식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 보니까 x에 대해서는 2차까지 올라갔죠. 그지? 그러면 얘는 2차 식이 맞고 전체적으로는 2차 함수라고 인정할 수 있나? 그렇지. 2차 함수식이 맞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요 2차 함수는 보면은 x제곱, 즉 2차항의 개수는 뭘까? 10일까? 아니죠. x제곱을 제외한 그 나머지 부분이 다 개수잖아. 그럼 2차항의 개수는 10파이다. 그럼 요 식의 모양에서 a가 10파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따져볼 수가 있겠죠. 그죠? 혹시 헷갈릴까봐 선생님이 좀 약간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디귿은 2차 함수식이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리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을. 자, 칠판 좀 지워보고요. 자, 리을을 보니까 이번엔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거네요. 그치?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삼각형 한번 간단히 그려볼게요. 삼각형 이렇게 그리는데, 그치? 자, 밑변의 길이가 xcm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높이의 길이도 얼마래요? 그거에 대한 높이의 길이 또한 xcm라고 할 때 그때의 삼각형의 넓이를 y제곱cm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쵸?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 자연스럽게 우리 세울 수 있겠죠. 그치? 그러면 삼각형 의 넓이 y는 뭐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잖아. 그러면 x 곱하기 2분의 1이랑 똑같지 않니? 그죠? 그대로 써볼까요? 삼각형의 넓이 y는 x 곱하기 2분의 1이다. 조금 더 이쁘게 정리를 하면은 y는 2분의 1, x 두 번 곱했잖아. 그러면은 2분의 1, x 제곱이다. 라는 식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2차 함수식 모양 나오네. 2차 항 생생하게 살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2차 함수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리을도 동그라미 하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 미음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미음 보면은요. 그래요. 자, 직사각형이네요. 이번엔 직사각형이니까 한번 간단히 그려볼게요. 자, 직사각형에 둘레의 길이, 그죠? 둘레의 길이니까 가로 2개, 세로 2개 다 더한 거겠죠? 둘레의 길이가 20cm고요. 그 중에서 세로의 길이가 xcm라고 할 때 그때의 직사각형 넓이를 y제곱cm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요 식이 2차 함수식이 나오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네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둘레의 길이가 20cm잖아. 그 중에서 우리가 세로의 길이를 xcm라고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혹시
20 빼기 x라고 하면 안 돼요. 그죠? 왜냐면은 우리가 가로 2개 그리고 세로 2개 다시 세로 2개를 다 더해서 20cm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요거를 가로 1개, 세로 1개면 몇 cm가 될까? 그거는 10cm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가로 더하기 세로가 10cm인데 그 중에서 x가 나갔으니까 가로의 길이는 20 빼기 x가 아니라 10 빼기 xcm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요거 좀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로의 길이가 나왔는데 문제에서는 둘레의 길이를 물어본 게 아니라 결국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잖아. 직사각형의 넓이 뭐죠? 가로 곱하기 세로 아니요? 식 세워보면 어떻게 되겠니? 직사각형의 넓이 y는 세로 곱하기 가로 10-x다 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조금 더 깔끔하게 좀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하면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이쁘게 정리를 했죠. 어쨌든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0x라는 2차 함수식 얻어낼 수 있었니? 그렇지. x에 대한 2차항 생생하게 살아있으니까 2차 함수식이 맞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미음도 동그라미가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1번 문제는 2차 함수식이 총 3개가 나온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함수 어떤 것이 2차 함수인지, 2차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꼭 1번 아니면 2번 이렇게 초반의 문제로 꼭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맨날 하던 거 또 하나라고 하지 말고 기본 개념, 2차 함수가 무엇인지 기본적인 개념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좀 잘 복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칠판 한번 싹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그래요. 자, 이번에는 그럼 2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자, 2차 함수 식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2차 함수 식을 보니까 자, y는 뭐래요? 그렇지. 마이너스 괄호 열고 x 더하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렇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식이 있는데 이 2차 함수를 그래프로 그렸을 때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5개 중에는 4개는 틀렸다는 거네요. 그죠?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좋아요. 자, 지금 보니까 2차 함수식의 모양을 우리가 2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는 표준형, 하나는 일반형 이렇게 2가지 버전의 2차 함수의 식을 배웠는데 지금 보니까 요거는 2차 함수의 식의 모양이 표준형 아니겠니? 그죠? 자, 우리가 표준형은 어떻게 생겼어요? 기본적으로 y는 2차항의 개수 a를 맨 앞으로 끄집어내놓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x-p의 제곱 플러스 q 요렇게 생긴 2차 함수식의 모양을 우리는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맞니? 그죠?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2차 함수의 표준형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가운데에다가 뭔가 강제로 완전 제곱을 만들었다는 거잖아. 아니 쌤, 그냥 아까 전에 배웠었던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냥 이거 갖다 쓰면 되지 왜 굳이 귀찮게 표준형까지도 배우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뭔가 강제로 완전 제곱을 만들어 놔가지고 2차 함수식의 모양을 표준형으로 바꾸면 우리는 이 식에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건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일반형에서는 알 수 없는 그 2차 함수식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귀찮게 표준형의 모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 일단 요거를 다 전개를 했을 때 2차항의 개수가 a잖아. 요 a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바로 그래프의 폭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 하면은 어떠니?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뭔가 포물선 모양의 그래프가 생기게 되는데 그 포물선 모양의 그래프의 폭이 좁냐 아니면 너부대대하냐 그 폭을 결정해주는 수치가 바로 A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그래프가 뾰족하게 생겼고요. A의 절대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래프가 너부대대하게 생겼다. 배운 적 있었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P하고 Q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야?
꼭지점의 좌표 아래로 볼록에서는 가장 아래쪽에 있는 점, 위로 볼록에서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점, 그 꼭지점의 좌표가 P, Q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그지? 근데 이 가운데가 플러스 P가 아니라 마이너스 P라는 거 꼭 조심하세요. 부호 많이 틀립니다. 그지? 그리고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 요 P를 통해서 추계 방정식, 그죠? 2차 함수의 그래프의 정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그 2차 함수를 정확히 반으로 갈라주는 방정식 직선 있지 않았니? 그 직선의 방정식, 추계 방정식은 x는 p다 라는 정보까지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준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 그 우리가 요 문제가 그죠? 문제에서 표준형으로 알려줬으니까 그 정보들을 토대로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요. 자, 지금 보니까 1번을 보니까 자, 직선 x는 3을 축으로 한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몇 가지 따지고 넘어갈게요. 아까 그 표준형 모델에서 a 값은 얼마야? a는 마이너스 1 아니겠니? 그러면 이거 a가 음수이니까 왠지 위로 볼록인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p 자리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 아까 x 마이너스 p라 그랬지? 그럼 P의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그렇지, 부호 반대로 가야 되겠죠? P는 마이너스 3이다. 그리고 꼬랑지에 붙은 게 Q였는데 Q는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APQ의 값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1번 보니까 X는 3이 축이래. 우리가 추계 방정식을 보려면 P를 봐야 된다 그랬죠? 요게 바로 추계 방정식이 될 텐데요.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x가 3이래. 에이, 축은 마이너스 3 지나가잖아. 그죠? 부호가 반대로 됐으니까 1번은 땡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됐니? 그죠? 자, 근데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축과 점 0,1에서 만나? 그럼 갖다 집어넣으면 되지. 요 식에 x하고 y 자리에다가 0,1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지요. 넣어볼게요. 자, 그럼 y 자리에다 1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x 자리에 0 집어넣으면 0 더하기 3은 3. 3의 제곱은 9인데 9에다 또 마이너스 붙였잖아. 그럼 마이너스 9 더하기 1 아니겠냐? 에헤이. 야, 1하고 마이너스 9 더하기 1하고 똑같아? 아다리가 안 맞아요. 그럼 이 2차 함수 그래프의 0,1이 안 지나간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땡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됐니? 좋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2번 문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풀 수도 있는데 일단 요거를 확 좀 전개를 해가지고 우리가 일반형으로 바꿔봅시다. 그럼 y는 그죠? 요거는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9였는데 마이너스 분배 법칙 때리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더하기 1이니까 꼬랑지는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치?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바꿔놨는데 우리가 일반형에서도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었죠. 어떤 정보가 있다? 맨 뒤에 상수한 꼬랑지만 보면은 우리는 요거를 y절편, y축과 만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었어요. 그럼 요거는 0,1이 아니라 0,-8에서 만나는 거지요. 그렇죠? 요런 방식으로도 우리는 2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떤 방법을 쓰든 뭐 여러분들 맘대로 하세요. 오케이? 어쨌든 2번은 땡. 그치? 자, 그 다음은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뭐 일반형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요 표준형 상태에서 꼭지점 좌표 바로 알아낼 수 있잖아. 뭐 했어요? P, Q였으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1 아니겠니? 요게 바로 꼭지점의 좌표가 될 텐데 3번에서는 에헤이 3,1이라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땡. 틀렸네요. 자, 4번 문항은 좀 이따 봅시다. 5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5번 문항을 좀 보면은 뭐냐면요. 자, 원래 기본적으로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게 여기 나왔다는 거잖아. 그쵸? 그럼 x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돼? x 대신에 마이너스 x 더하기 3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y 대신에 y 마이너스 q를 집어넣어서 식을 만든 거가 될 텐데요. 그죠? 자, 어쨌든 간에 근데 지금 보니까 x축으로 플러스 3만큼 움직였니? 아니잖아. 부호 조심하라 그랬죠. 요거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5번도
땡! 틀렸네요. 그죠? 좋습니다. 자, 그럼 4번 문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좀 4번 문항이 좀 아리까리하거든요. 그지? 자, 그러면 요거를 대충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뭐 이쁘게 그릴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대략적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니까 얘는 요 A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음수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이니 위로 볼록이니? 그렇지, 위로 볼록인 모양이 되겠죠. 그 일단 기본적으로 위로 볼록인 모양이 될 텐데 그 중에서도 꼭지점이 몇 사분면에 찍혀 있을까? 꼭지점이 마이너스 3,1이잖아. 그죠? 그러면 아마도 대충 마이너스 3,1이니까 꼭지점은 2사분면에 찍혀 있어야 되네. 그죠? 꼭지점은 2사분면에 찍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위로 볼록이면서 꼭지점이 2사분면에 찍혀 있으니까 아마도 뭐 요런 모양이 될 텐데,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얘 1사분면 지나지 않는다. 맞긴 맞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요. 이게 요런 식으로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너부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 있지 않냐? 그러면은 1사분면을 만나는 지점이 생겨요. 그죠? 그러면 뭐야 1사분면에 지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지나간다는 거야 안 지나간다는 거야 라는 걸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야 돼요. 그건 어떻게 체크하느냐? 바로 요 이차함수의 y절편 y축과 만나는 점을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좀 뭐 우리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요 표준 형식을요 좀 지워버렸네.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이라고 일반형으로 바꿔놨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일반형의 요 꼬랑지 부분만 보면은 y절편의 위치를 알 수 있지 않았니? 근데 y절편 보니까 어때? 마이너스 8, 즉 0보다 작은 쪽에 y절편이 찍힌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꼭지점 지나가면서 위로 볼록이면서 y절편 마이너스 쪽에 찍히니까 무조건 요런 모양으로 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사분면을 전혀 건드리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됐니? 좋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답은 일단 4번은 맞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니까 y절편의 위치가 어디에 찍혀 있는지를 일반형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확인한 다음에 답을 고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번 문제도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요. 아직 문제 5개나 남았는데 내 최대한 좀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이고 얘기해주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지금 벌써 약간 러닝 타임이 좀 꽤 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차타고라스 말 많은 건 알아줘야 돼. 그죠? 그래요. 자, 칠판 한번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지? 자, 칠판 한번 싹 지워보고요. 자, 칠판 한번 싹 지워보고 그래요. 자, 3번 문제. 나 이거 함수파 특히 2차 함수는 그래프 그리는 게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예. 내가 1차 함수 직선 모양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선 따라가면서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좀 포물선, 곡선 모양의 그래프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아유, 짜증난다, 짜증나. 그지? 그래요. 뭐 어쩔 수 없네요. 그래프를 좀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 그 다음에 Y축,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원점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죠? 맞냐?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는 폭은 똑같은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오, 잘 그렸다, 잘 그렸다. 이거 그림 망하면 이거 그죠? 시간 잡아보네. 그림 되게 잘 그렸어요. 그죠? 자, 지금 보니까 이렇게 좀 생긴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지?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요 첫 번째 그래프의 꼭지점을 A라고 잡았고 두 번째 그래프의 꼭대기 마찬가지로 여기를 꼭지점을 B라고 잡은 상태인데,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첫 번째 식은 뭐냐면요. 첫 번째 식은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표준형으로 써져 있네요. x-2의 완전제곱 플러스 5라는 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치? 그래서 요거를 1번 그래프, 2번 그래프 번호를 붙여볼까? 그죠? 그래서 요거가 1번 그래프의 식이 되겠고, 자, 2번 식은 뭐라고 나왔어요? 또 요건 일반형으로 나와 있네. 그죠?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이왕이면 표준형으로 바꿔버립시다. 그죠? 표준형으로 바꾸면은요. 자, 일단,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3인데 이왕이면 표준형으로 같이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된다? x제곱 2차항의 개수를 무조건 1로 만들려면은 요 2차항하고 1차항을 강제로 2분의 1로 묶어야겠지요. 그죠? 자,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으니까 2차항은 x제곱이 남게 되고요. 6x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나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오히려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2x가 되겠지요. 오케이. 얘네 다시 전개하면 6x 나오잖아. 그죠? 이 부분에 좀 계산 실수하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2차항하고 1차항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뭔가를 채워 넣어서 강제로 완전 제곱을 만들어야 되잖아. 뭘 채워줘야 될까? 마이너스 12의 절반,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의 제곱인 플러스 36을 추가를 해줘야 완전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꼬랑지 마이너스 13 살려두는데 자 봅시다. 균형을 맞추려면은요 지금 보니까 얘를 완전 제곱으로 만들기 위해서 강제로 뭘 추가해 준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36 즉 마이너스 18을 강제로 추가했잖아. 그럼 요만큼을 제거하려면은 꼬랑지에다 플러스 18을 붙여야죠. 그래야 균형이 맞는 거잖아. 그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y는 블라블라라는 일단 식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완전 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6의 제곱 그리고 꼬랑지 정리하면은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우리는 두 번째 식도 표준형으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랬더니 그럼 요 꼭지점의 좌표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치? 첫 번째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는 바로 나와 있네. A는 2,5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요 꼭지점은 2,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의 좌표는 얘 요것도 마찬가지로 표준형 바꿔놨으니까 6,5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B의 좌표는 6,5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를 일단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되니?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은요. 일단 요 A하고 B를 요렇게 연결을 했고요. 그지? 그리고 색칠이 어디가 돼 있냐? 요 부분이 색칠이 돼 있어요. 그죠? 요 부분. 그래서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될 텐데 지금 가만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요 색칠한 부분을 평행사변형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물론 X축하고 요 꼭지점 연결한 선분하고는 평행이 맞지만 여기 곡선이잖아. 그래서 우리 함부로 요거 평행사변형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죠? 에이, 그 선생님 이렇게 생긴 도형 뭐 배운 적 없는데 어떻게 넓이를 구해요?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두 그래프의 폭이 똑같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A 값이 똑같기 때문에 두 그래프의 폭은 똑같아요. 그 말이 즉슨 요 그래프 첫 번째 그래프를 그대로 모양 안 변하고 평행 이동을 했다는 증거 아니야? 그치? 좋습니다.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자, 여기 X축하고 만나는 점하고 A하고 쭉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연결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구석탱이에 약간의 부분에 공간이 생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꼭지점하고 그죠? B 꼭지점하고 여기 X축하고 만나는 점을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어때? 이거가 모양이 안 변하고 그대로 평행 이동을 하다 보니까 요 부분의 넓이가 요 부분에 채워질 수 있지 않아? 그쵸? 그러면은 결국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는 결국 어느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야.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쵸? 오케이. 그럼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손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밑변 곱하기 높이. 즉 밑변의 길이와 높이의 길이를 알아내면 되겠네요. 그지? 좋습니다. 자, 밑변이 여기서부터 여기인데 사실 요 선분의 길이는 AB의 길이랑 똑같잖아. 평행사변형이니까. 그치? 그러면 어떻습니까? B의 X좌표에서 A의 X좌표, 즉 6 빼기 2를 하니까 그 사이에 밑변의 길이는 4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니? 그죠? 그리고 요 평행사변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요 부분 아니겠어요? 그죠? 직각이 되겠죠? 높이의 부분의 길이는 뭐가 되니? 0부터 5까지 올라갔잖아. 0부터 5까지 올라갔잖아. 그러면은 요 평행사변의 높이는 5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하니까 요 평행사변형, 즉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20이 된다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답은 3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못 보던 도형이라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주요 점들끼리 연결을 해서 요 부분, 요 색칠한 부분, 요 구석탱이 있는 부분을 여기다 채울 수 있겠는데 결국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손쉽게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자, 그럼 3번 문제. 야, 나 필기 되게 잘한 것 같지 않냐? 그지? 아까 그래프 그리는데 느낌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죠? 예, 문제도 좀 술술 잘 풀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프가 잘 안 그려지면은, 막 멘트도 꼬여요. 막 선생님 막 설명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좀 그래프를 좀 이쁘게 그려주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큰일 났다. 지금 보니까 4, 5, 6, 7, 뭐, 이거 다 그래프 그린 건데? 이거 부담이 커지는데, 그죠? 자, 어쨌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칠판 한번 싹 지워보도록 할게요. 싹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란 잉크가 잘 안 지워져. 아우, 짜증나. 자, 그래요. 자, 좋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지? 자, 두 이차함수 y는 x제곱. 그렇죠? 이거는 아래로 볼록이 되겠죠.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y는 x제곱이고요. 그다음 밑에 쪽이고 위로 볼록인 그래프는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이라는 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두 개의 이차함수식이 0,0에서 딱 붙어 있지 않냐? 그치? 0,0에 딱 붙어 있는 상태네요. 그치? 그 상태에서 4개의 점을 잡았어요. 그 그래프 위에 있는 4개의 점 A, B, C, D를 각각 잡아놨습니다. 그치? 그랬더니 그 A, B, C, D의 4개의 점을 연결했더니 사각형으로 연결할 수 있었고 하필이면 그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라는 힌트를 줬습니다. 그치? 자, 우리가 정사각형이라면 당연히 가로의 길이하고 세로의 길이가 똑같다. 뭐 그런 거를 좀 이용을 하면 되겠네요. 그치? 그랬을 때 그 정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는 결국 한 변의 길이를 알아내라는 거 아니야? 그게 뭐 AB가 됐든 BC가 됐든 가로가 됐든 세로가 됐든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알아내야 그 녀석의 넓이를 구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치? 좋습니다. 자, 뭐 각 편은 뭐 X축과 Y축에 평행하다고 합니다. 그치? 그래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또 긴장되는데 큰일 났다. 그죠?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성공적으로 그려질 수 있기를. 이게 지저분하니. 그죠? 깔끔하게 그려주고 싶은데. 그죠? 아니, 내가 그렇게 막 성격이 막 되게 깔끔을 떠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죠? 선생님 막 그 방에 들어가면은 좀 이렇게 좀 너저분한데, 근데 칠판 필기만큼은 진짜 깔끔하게 해주고 싶어. 그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제 성격일까요? 그죠? 자, 어쨌든. 자, 뭐 그래프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X축하고 Y축 이렇게 만나고 있고요. X축, 그 다음에 Y축, 당연히 원점이 되겠고요. 자,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원점 지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뭐, 괜찮지 않냐? 예, 뭐 그런 대로 봐줄만 하네요. 자, 요거는 y는 x제곱의 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원점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려져 있는, 나 오늘 그림빨 좀 받는 것 같은데? 좋아요. 그죠? 예, 지금 자화자찬 장난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이라는 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이에 그쪽에 자, 이런 식으로 뭐 몇 개의 점을 잡았다고 하는데, 자, 여기가 A점이냐? 여기가 A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축하고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쭉 내려서 여기를 이제 B점이라고 잡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X축하고 평행한 직선 찍 지어서 여기를 C점이라고 잡았고, 그 다음에 Y축하고 평행한 직선 찍 그려서 안 맞는다. 불편해. 짜증나. 짜증나. 어떡하지? 그죠? 자, 요런 식으로. 자,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안 되겠다. 그래프를 조금 수정할게요. 요런 식으로. 그죠? 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지? 그래서 요 점을 D라고 잡았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 4개의 점을 연결했더니 그 사이에 사각형이 생겼고, 이 사각형 ABCD는 정사각형이라고 합니다. 그죠? 착한 사람 눈에는 다 정사각형으로 보일 거예요. 그지?
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요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그래프에 요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몇 콤마 몇인지 단 한 개도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거를 좀 알아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쌤 그럼 뭐 어떤 점을 기준으로 잡든지 뭐 아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미지수를 잡아야 되겠죠. 그치? 자, 선생님은 점 D에서 출발을 할게요. 점 D. 자, 그럼 점 D가 몇 콤마 몇인지를 알아보는데 점 D에서 X좌표가 얼마인지 알아? 원점에서 얼마 그럼 완전 알아 몰라? 그거 모르잖아. 어쩔 수 없이 A라고 설정을 합시다. 그죠? 오케이. 그러면 정반대편에 여기는 얼마가 될까? 그렇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여기는 A의 정반대편에 있으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점 D가 몇 콤마 몇인지 알아보는데 X가 A잖아. 그럼 A 콤마 그리고 점 D는 여기를 지나간다 그랬죠. 그럼 X 자리에다 A를 집어넣으면 그게 Y잖아. 그죠? 긴장할 거 없어요. 그냥 시킨 대로 해. 그냥 대입합시다. 그 X 자리에다 A를 집어넣으니까 A, A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일단 설정을 하면서 출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됐니? 그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C점도 우리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C점이 몇 콤마 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점도 마찬가지로 X축의 방향으로는 A만큼 왔으니까 얘도 일단 A만큼 왔죠. 콤마. 근데 C점은 요 녀석을 지나가지 않냐? 그럼 X 자리에다 A를 집어넣으면은 A 콤마 마이너스 3분의 1 A 제곱 요런 식으로 일단 우리가 설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됐니? 그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A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A점. 자, A점을 보니까 여기는 어때요? X의 방향으로 점 D가 A라면은 정반대편에 있으니까 요 A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A가 되지 않겠니? 그죠? 그러면은 요 점 A는 일단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콤마. 그 다음에 요 A점은 요 Y는 X제곱을 지나가잖아. 그럼 X 자리에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는 어차피 제곱해봤자 날라가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 A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을 설정할 수가 있겠네요. 됐니? 그리고 뭐 B점까지도 구하면 될 텐데 솔직히 B점 필요 없거든요. 그냥 이 상태로만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정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D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만큼 갔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도 얼만큼 갔어? 마이너스 A지만 길이는 A가 되잖아. 그럼 요 AD의 길이는 결국 얼마가 된다? 선분 AD의 길이는 2A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A짜리 더하면 한 변의 길이가 2A가 나오잖아. 됐니?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CD의 길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CD. 자, CD는 보니까 자, 요 점을 기준으로 여기까지는 얼만큼 올라갔어? A 제곱만큼 올라갔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3분의 1 A 제곱이잖아. 그럼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길이는 부호가 반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0보다 작은 부분에선 부호가 반대로 가야 되니까 길이는 3분의 1 A 제곱이 돼야 되겠죠. 오, 이거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결국 A제곱과 3분의 1 A제곱이라는 길이를 더하니까 정사각형의 세로의 길이, 선분 CD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A제곱 더하기 3분의 1 A제곱, 즉 3분의 4 A제곱이라는 길이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됐니?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알아냈는데 정사각형은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똑같지 않아? 그 말인 즉슨 2A와 3분의 4A 제곱이 똑같다는 거 아니야? 그걸 식으로 세우면은요 3분의 4A 제곱은
2a다 라는 식을 얻어낼 수가 있겠지요. 그래요.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얻어낼 수가 있겠네. 그죠? 자, 그럼 요 식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은요. 그죠? 정리를 하면은 2a 제곱 마이너스 3a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임수분해 가능하죠? a 끄집어내니까 a 하고 2a 마이너스 3은 0을 통해서 우리는 a가 0 또는 2분의 3이다 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쌤, 저 a가 두 개가 나왔는데 그럼 둘 중에 봐봐. 아까 우리가 길이를 a라고 설정을 해놨는데 a가 제로가 돼버리면 뭐 정사각형이고 나발이고 날아가 버리잖아. 그죠? a에다 0을 집어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0은 탈락하고 진짜 a의 값은 2분의 3이다 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a가 2분의 3이니까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본 거는 요 녀석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뭐 한 변의 길이를 알아내서 제곱만 해주면 되겠네요. 그건 뭐 요걸로 알아내도 되고 요걸로 알아내도 되는데 이게 또 쉽지 않냐? 그죠? a 자리에다 2분의 3 집어넣으니까 AD의 길이는 얼마가 나온다? 3이 나온다. 아, 그러면 요 한 변의 길이는 3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겠고 넓이는 3 곱하기 3, 9라는 최종적인 답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보면은 일단 뭐 A, B, C, D 중에서 뭐 그 어떤 것도 좌표를 안 가르쳐줘가지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황하지 말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한 놈을 기준으로 잡고 미지수를 잡아. 미지수 잡아서 대입하면 어쨌든 점 좌표에 대한 설정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이에 낑겨있는 도형이 뭐 정사각형이다 아니면 뭐 직사각형인데 뭐 블라블라 여러 가지 힌트는 다 문제에 녹아 있으니까 그 힌트들을 차근차근히 따라가면은 어렵지 않게 이런 문제들도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4번 문제도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자, 칠판 한번 싹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것도 안 지워지는데. 안 지워져. 아니, 이게 선생님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하얀색 잉크를 제일 많이 쓰고 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거를 좀 색깔 분필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 하얀색하고 빨간색은 괜찮아. 근데 노란색이 진짜 안 지워져. 그게 왜 그럴까 그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 또 그 칠판에 이렇게 막 조금씩 남아있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꼼꼼하게 힘을 줘가지고 다 지워줘야 됩니다. 어우 지겨워. 그죠? 자,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칠판 다 지웠고요. 자, 아이고 됐다. 그지? 자, 4번 문제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5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그죠? 자, 5번 문제도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요거는 뭐 이렇게 막 되게 이쁘게 그릴 필요는 없겠다. 그냥 대충만 그려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X축, 자, Y축, 얘가 원점이 되겠고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위로 볼록이면서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요. 그래서 요거 지금 아무것도 안 써 있는데 요 그래프의 식이 뭐라고 합니까? Y는 A, 그 다음에 X-P의 제곱 플러스 Q다라는 식을 가지고 있는 이차함수의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차함수 Y는 A하고 P하고 Q하고 막 자리가 많이 바뀌었네요. P 곱하기 X 더하기 Q의 제곱 마이너스 A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몇 사분면을 지나가느냐를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니? 자, 그래요. 그 그래프에서 보니까 몇 콤마 수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안 줬어. 그냥 떡하니 그래프의 모양만 줬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그럼 뭐 어쩌라는 건가요? 물론 A하고 P하고 Q의 값을 구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의 모양만 봐도 뭘 알 수 있어? A하고 P하고 Q의 부호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판별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치? 그래프의 모양만 봐도.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 식에서 A하고 P하고 Q가 각각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좀 먼저 따져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지요. 그치? 좋습니다. 자, 그럼 2차항의 계수 역할을 하는 요 A라는 녀석의 부호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프 모양 딱 봐도 위로 볼록 아니겠니? 그죠? 위로 볼록이면 A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그렇지. A는 마이너스가 된다. 즉 A는 0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A는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 P하고 Q에, 그쵸?
부호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P, Q를 통해서 우리는 꼭지점의 좌표를 알아낼 수가 있잖아. 근데 지금 요 그래프에서 보니까 꼭지점이 여기에 있어요. 즉 일사분면 위에 꼭지점이 있지 않니? 그죠? 그럼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일사분면에 있으니까 요 꼭지점은 일단 X는 플러스 아니야? 그리고 Y도 플러스 아니야? 아, 그러면 P하고 Q 둘 다 플러스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니? 그죠? 꼭지점이 플러스 콤마 플러스를 차지하니까 P도 플러스. 그죠? 그리고 Q도 0보다 큰 플러스를 차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P하고 Q의 부호는 꼭지점의 위치에 따라서 부호를 결정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됐니? 그래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A는 마이너스, P는 플러스, Q는 플러스라는 부호를 알아낸 상태에서 요 녀석의 그래프의 모양을 또 따져보라는 거가 되겠지요. 그죠? 그지?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따져봤더니 아까 P는 0보다 큰 플러스라는 거 구해놨고요. 그 다음에 Q도 플러스라는 거 구해놨고요.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라는 걸 구해놨습니다. 그죠? 자, 일단 그래프를 한번 간단히 한번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지? 자, 그럼 요 녀석의 그래프를 이제 새롭게 한번 그려본다고 치면은요. 일단 X축, 예, Y축, 그 다음에 제로가 되겠죠? 지금 이 창의 계수 역할을 하는 P가 플러스잖아요. 그럼 일단 얘가 플러스라는 건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그렇지. 이번에는 아래로 볼록이 되겠지요. 그죠? 근데 그 아래로 볼록이 뭐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지 뭐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결국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인지, 그치? 그 부호를 좀 판별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은 Q는 어떻게 될까요? 그치? 자, Q가 플러스인데 거기에 플러스가 붙어 있잖아. 그죠? 그럼 요거에 대한 꼭지점은 어디에 붙어 있다는 거야? 꼭지점은 2, 4분면, 즉 꼭지점의 X좌표 자체는 마이너스라는 거 아니야? 이거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Q는 플러스인데 그 앞에 플러스잖아. 근데 우리가 원래 마이너스로 처리하기로 했잖아. 즉 부호가 한번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결국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라는 판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죠? 이거 되게 헷갈립니다. 자, 그리고 Y좌표는 마찬가지입니다. 꼬랑지가 바로 Y의 좌표가 될 텐데요. 그지? 근데 A가 얼마였냐? A가 마이너스였는데 그 마이너스에 또 마이너스가 붙어 있지. 그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결국 Y 좌표는 최종적으로 플러스의 부호를 가지는 거 아니야? 즉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콤마 플러스구나. 그럼 요거 몇 사분면에 있는 점이야? 2, 4분면에 있는 점이 되겠죠. 마이너스 콤마 플러스. 됐니? 그죠? 자, 그럼 꼭지점이 2, 4분면이면서 아래로 볼록이라 했으니까 그래프는 요런 식으로밖에 그릴 수밖에 없겠네요. 아, 이 꼭지점 이게 아닌데. 그죠? 뭐 어쨌든, 그죠? 그래요. 그래서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면서 꼭지점이 여기 2, 4분면에 있으니까 요런 모양의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면 지나가는 4분면은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은 전혀 지나가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답은 기역과 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의 모양만 떡하니 준 다음에 뭐 어쩌라고 당황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표준형이 되었던 일반형이 되었던 그죠? A, P, Q의 부호를 차례차례 알아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런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진짜 쉽게 풀 수 있을까? 제발 쉽게 좀 풀었으면 좋겠네요. 제발. 그죠?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그지?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요. 또 한번 칠판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후. 짜자자자자자. 사실 이 칠판 지우는 거 그냥 이렇게 편집으로 잘라주면 참 좋을 텐데 곰PD가 이 라이브 아닌 라이브 영상 이런 문제풀이 영상은 그냥 다이렉트로 통으로 올린다고 하거든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논스톱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만약에 통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뭐 조금씩 잘라서 올리는 버전이었으면은 몰라 좀 중간에 좀 쉬었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곰PD가 통으로 올린다 하니까 쉬지도 못하고 그냥 한 번에 가야 돼요. 그죠? 아유 야 나 지금 땀 나는 거 보이냐? 이제 에어컨을 틀어놨는데도 예, 지금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있습니다. 그죠? 아우 더워. 그만큼 선생님이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그지? 그래요. 아유 6번 문제도 그래프를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6번 문제. 자 X축 그 다음에 뭐 가운데쯤에 Y축이 있죠. Y축이 있고 예 여기 원점 제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뭐예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첫 번째 그래프가 이렇게 싹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도 뭐 이런 식으로 싹 지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또 아래쪽에 그래프가 싹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좀 약간 좀 굉장히 개판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프린트 보면서 하세요. 선생님 칠판 그림 너무 믿지 말고 프린트에 있는 그림을 토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좀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요 첫 번째 요 녀석의 그래프의 식은요. y는 뭐래요? x 더하기 2의 네, 완전제곱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그래프는요. 요 그래프는 y는 x-1의 완전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밑으로 내려간 요 녀석의 그래프는 y는 x-1의 완전제곱 플러스 q라는 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래프 위에 좀 3개의 점을 찍어놨지요. 그지? 자, 요 부분이 A점이네요. 요 부분이 A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점은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평행으로 가서 요 점이 이제 B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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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내려와서 요 점이 이제 C점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근데 그 중에서 요 A, B는 X축과 평행한 관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 BC는 Y축과 평행한 관계다라는 것을 뭐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어떤 힌트를 줬냐면요. AB와 BC의 길이의 B가 5대4라는 힌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결국 물어본 건 뭐냐? 요 식의 꼬랑지 Q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은요, 일단 내 생각에는 요 AB의 길이와 BC의 길이를 좀 알아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약간 점들의 위치가 좀 애매하지 않아? 그리고 요 3개의 그래프는요, 다 위치는 다르지만 뭔가가 똑같아. 뭐가 똑같을까요? 일단 식에서 보니까 A 값이 1이죠. 그리고 A 값이 1이죠. 그리고 A 값이 1이죠. 즉, 세 이차함수의 폭이 똑같지 않아? 그런 똑같은 폭,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차함수가 그대로 평행이동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대로 평행이동하는 겁니다. 모양이 막 변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움직인 게 아니라 그 모양을 유지하면서 X축 방향으로 요만큼, Y축 방향으로 요만큼 평행이동한 놈들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굳이 A, B, C 점에 집착하지 않고 조금 더 우리가 알아보기 쉬운 꼭지점끼리 비교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께. 그죠? 자, 그러면은 요 첫 번째 그래프의 꼭지점 여기가 되겠죠. 그죠? 자, 요 식에 의하면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겠니? 마이너스 2,0가 되지 않을까요? 요 꼭지점을 P점이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그래프의 꼭지점 또한 X축에 딱 붙어있네. 그죠? 그 요 꼭지점은 몇 콤마 몇이 되겠니? 1,0이 되겠죠. 그래서 요 꼭지점의 좌표를 우리는 Q라고 잡고 여기를 1,0이라고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니? 그 다음에 자, 지금 보면 요 세 번째 그래프의 꼭지점은 여기에 있죠. 그죠? 여기를 뭐 R점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 Q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1,Q라는 네, 좌표를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Q를 물어보니까 여기가 어디인지, 그죠? 여기가 어디인지 Q 값이 얼마인지만 구하면 딱 나올 것 같네요. 됐니?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AB 대 BC가 5대4라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대로 평행 이동한 거 아니야? 그대로 평행 이동? 그죠? 그렇게 따지면 PQ 대 QR도
5 대 4가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 아니야? 식으로 써볼까요? 자, AB 대 BC가 5 대 4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꼭지점끼리 연결한 PQ 대 QR 또한 마찬가지로 몇 대며 5 대 4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요. 오케이, 그지? 좋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PQ의 길이는 어차피 Y는 0인가 그렇다 치고 X가 마이너스 2에서 1로 갔잖아. 그럼 1 빼기 마이너스 2 하니까 이 부분의 길이는 얼마가 나올까? 3이 되겠네. 아, 그럼 PQ의 길이는 3이 되겠군요. 오케이, 그죠? 자, 그 다음에 QR은요. 요 Q가 뭔지 몰라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길이가 얼마라고 얘기하기가 참 애매하죠? 그냥 일단 QR로 비워둘게요. QR은 몇 대 몇이다? 5 대 4다 라는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비례식을 통해서 QR의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5 곱하기 QR은 뭐다? 3, 4, 12가 되겠죠? 12가 되겠고 결론적으로 QR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5분의 10이다 라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오케이. 자, 이건 좀 다른 색 펜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요 QR 부분의 길이가 5분의 12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었는데 조심해야 되는 건 뭐야? 0에서부터 5분의 12만큼 내려갔죠. 너무 표정 이상한데? 그죠? 내려갔죠. 0에서 5분의 12만큼 내려갔으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Q는 플러스 5분의 10이야? 마이너스 5분의 10이야? 그렇지. 5분의 12만큼 내려갔으니까 최종적으로 Q는 마이너스 5분의 10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오케이.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세 2차 함수들끼리 A 값이 똑같다 보니까 결국은 모양이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결국은 똑같은 모양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했으니까 꼭지점들끼리 움직이는 것만 확인해도 우리는 A, B와 B, C를 또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렇게 우리가 평행 이동의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은 뭐 무리 없이 잘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라고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지? 또 3번하고 4번하고 헷갈려가지고 또 4번 찍지 말고 그죠? 아까 마지막에 부호 조심하라 그랬죠? 그치? 좋아요. 아유, 목마르다, 목말라. 야, 이거 지금 에어컨을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에어컨은 이제 강으로 틀어놨는데도 지금 땀이. 예. 물론 내가 열정적으로 수업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좀 몸이 허약해졌나? 그치? 이거 뭐 보약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예, 좋습니다. 내가 원래 이렇게 뭐 평소에 이렇게 땀이 많은 체질이 아닌데요. 그죠? 근데 이게 사실 그래요. 이게 큰 소리로 이게 그냥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이렇게 뭔가 큰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는 작업이거든요. 그죠? 아이고야, 왜 이래? 그지? 차쌤 왜 그래요? 당황하지 말고. 으자자, 아이고, 노란 거 또 간지잖아. 다음부터, 나 사실 노란 거 별로 쓰고 싶지 않은데, 근데 좀 필기를 좀 이쁘게 하려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좀 노란 거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종종. 그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제 7번 문제만 남겨놓았군요. 그죠? 그래프 또 그려야 돼. 그죠? 그래프 또 그려야 됩니다. 그래요.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Y축부터 뚜뚜뚜뚜 그려보도록 하겠고요. Y축. 그 다음에 X축은 X축은 이런 식으로 야야야야야야야 X축 그렸고 마찬가지로 원점이 지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2차함수 그래프가 지금 위로 볼록이면서 축이 살짝 일사분면 쪽에 있네요. 요런 식으로 그리면은 좀 봐줄만 하냐? 봐줄만 하네요. 그지?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좀 그래프 그렸고, 요거 조금만 높이자. 그죠? 살짝만 높여서. 자,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림과 같이 2차함수, 요 2차함수의 식을 줬네. 식이 뭐래요? Y는 위로 볼록이니까 마이너스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8
2라는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주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지금 그 요 이차함수 그래프 위에 점 몇 개를 찍어놨는데요. 자, y축과 만나는 요 점, 쉽게 얘기하면 y절편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요 y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잡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맨 꼭대기에 있는 요 꼭지점의 점을 B라고 잡았고, 그 다음에 요 X축과 만나는 두 개의 점 있죠? X축과 만나는 두 개의 점 중에서 플러스 쪽에 있는 요 점을 우리는 C점이라고 잡았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Y축과 만나는 점, 그 다음에 꼭지점, X축과 만나는 점, 요 세 개의 점을 요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 뭔가 이렇게 좀 길쭉한 삼각형을 그려놨고, 요 녀석에 이렇게 좀 색칠이 되어 있네요. 좋습니다. 조금 삐뚤빼뚤하긴 하지만 어쨌든 A, B, C를 연결해서 이렇게 삼각형에 이렇게 좀 색칠을 해 놓았습니다. 그죠? 자, 뭐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는 무리 없이 잘 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1번 문제 보니까 점 A가 몇 코면 몇이냐, 그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 A는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 2차 함수의 Y절편을 뜻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죠? 자, 우리가 Y절편을 알아내려면은 표준형보다는 일반형의 모양이 편합니다. 그죠? Y절편이 뭐였어? 우리가 일반형식에서 Y절편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죠? 상수항, 요 꼬랑지만 봐도 얘가 Y절편이란 거 한 번에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A점에 위치한 거는 결국 8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겠고요. 근데 또 8이라고 답 쓰지 마라. 그 A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인지 물어봤으니까 8이라고 쓰면 안 되겠고요. 1번의 정답은 0,8이다 라고 정확하게 좌표를 써줘야 되겠죠. 됐니? 오케이. 뭐 이건 뭐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점 B의 좌표를 구하래요. 점 B의 좌표를 구하라는 거는 결국 요 2차 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냐를 물어본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주어진 식은 일반형이니까 표준형으로 바꿔서 우리가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인지 알아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일단 우리가 2차항의 개수를 무조건 1로 맞춰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y는 2차항과 1차항을 무조건 마이너스로 강제로 묶어야 되지 않니? 그죠? 그랬더니 x제곱 마이너스 2x만 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 둘을 이용해서 얘를 강제로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러려면 상수항에다가 플러스 2를 추가해주면은 완전제곱식을 만들 수가 있겠지요. 자, 그리고 꼬랑지는 그대로 가고요. 꼬랑지 그대로 가고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식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2를 강제로 추가해준 거 아니야? 그러려면 그만큼 없애주려면은 더하기 2를 추가해줘야 되겠죠. 무슨 말이겠니? 그죠? 마이너스 1을 없애려면 플러스 2를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요. 자, 그래서 요 식을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표준형은 어떻게 바꿀 수 있다?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9. 이런 식으로 우리는 표준형으로 바꿀 수가 있었고, 그랬더니 꼭지점의 좌표가 한 번에 보입니다. 그죠?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다? 1,9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1,9. 자, 그럼 2번 정답 바로 나왔네요. 2번 정답은 1,9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3번이 조금 거시기합니다. 그지? 3번이 뭐라 그랬냐면요. 요 세 개의 점을 연결한 요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지? 자,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라고 하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될 텐데, 근데 이 삼각형 보니까 좀 애매해요. 아니 뭐 밑변이나 높이를 잡기가 참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라는 공식을 쓸 수 없어요. 중3 수준에서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색칠한 부분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방법을 좀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되니? 그래요. 요 부분은 좀 지워보도록 할게요. 뭐 간단한 문제였으니까. 좋습니다. 자, 좀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A는 0,8이라는 거 구해놨죠. 그래서 A는 0,8이었고요. 그리고 요 점 C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이. 그죠? 왜냐면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결국 원점에서 C까지 얼마나 갔는가 그것도 좀 우리가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C점의 좌표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C점은 이 2차 함수 그래프하고 X축하고 만나는 점이잖아. 쉽게 얘기하면은 이 2차 함수의 X절편 아니야? X절편은 누가 0일 때? Y가 0일 때 그때의 X값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y 대신에 0을 집어넣었더니 우리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그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치? 자, 그럼 우리 2차항의 개수를 우리는 플러스로 맞추는 게 좋으니까 양변에 마마마마 곱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곱해봤자 제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인수분해 가능하겠네요. x 마이너스 4 그리고 x 더하기 2는 0이 되니까 2차 방정식의 해는 뭐가 된다? x는 4 또는 마이너스 2다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요. 2차 방정식에서의 해는 요 2차 함수 그래프의 x절편과 똑같은 거야. 그죠? 또 우리가 추가로 또 알 수가 있겠네요.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x축과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한 놈이 마이너스 2죠. 그럼 이쪽에 당연히 마이너스 2를 차지하겠지. 그죠? 그러면 C점은 여기는 자동으로 뭐가 된다? 아, 여기가 4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겁나 신기하지?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 그래프 사이에는 또 이런 관계가 숨어 있었어요. 그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C점의 좌표는 몇 콤마면 4,0이었구나 라는 것을 또 추가로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왜 굳이 우리가 C점까지 알아봤느냐? C점까지 알아봤느냐? 결국 저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인데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일반적인 방법,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라는 방법으로는 못 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써야 된다? 전체 사각형 보이니? 전체 사각형 AOCB에서 여 비어있는 삼각형 AOC의 넓이를 빼서 구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 전체 사각형 AOCB의 넓이를 좀 먼저 구할 필요가 있는데 요 녀석도 무슨 뭐 저 평범한 사각형이 아니야. 얘 사다리꼴 아니에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공식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 진짜 피곤해요. 그러면 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꼭지점에서 X축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점을 우리가 H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치? 그러면은 요 사각형 AOCB는 요 사각형과 요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우리가 요 사각형, 차근차근 써볼게요. 사각형 AOHP. 요 녀석 보니까 무슨 모양이니? 사다리꼴 아니야? 그죠? 그럼 요 녀석 우리 사다리꼴의 넓이를 좀 먼저 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치? 자, 그럼 요 사다리꼴에서 윗변의 길이가 여기 아니야? 윗변의 길이 어디야? 0부터 8까지 올라갔으니까 윗변의 길이는 8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아랫변이 되지 않겠니? 아랫변이면 0부터 9까지 올라갔지. 그러면 아랫변의 길이는 9가 되겠다. 그죠? 아, 그러면 요 녀석은 일단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니까 8 더하기 9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요 사다리꼴의 높이는 여기잖아. 근데 여기가 얼마였어? 1,9였으니까 여기는 1이잖아. 아, 그럼 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1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윗변 더하기 높이 곱하기, 다시.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면 우리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요거 계산하면은 2분의 17이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자, 삼각형 요 부분이죠. 요 삼각형 BHC. 요 삼각형의 넓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삼각형 BHC의 넓이는 뭐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잖아. 밑변 얼마죠? 1에서 4니까 밑변의 길이는 3이 되겠고요. 높이는 1부터 9니까 9가 되겠죠. 즉, 3 곱하기 9 나누기 2를 해주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27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해주면은 결론적으로 전체 사각형 AOCB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2분의 17 더하기 2분의 27하니까 얼마냐? 2분의 44, 즉 22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아유, 힘겹다, 힘겨워. 그죠? 그래서 좀 설명이 길어지긴 했는데 전체 사각형을 적절히 쪼개서 사다리꼴의 넓이와 삼각형의 넓이를 합해서 전체 사각형을 20이라고 먼저 구해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그 사이에 있었던 삼각형 AOC 요 녀석의 넓이를 또 빼줘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 우리가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볼 수 있죠. 그지? 그러면은 삼각형 AOC의 넓이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AOC의 넓이는 밑변이 0부터 4니까 밑변은 4가 되겠지요. 곱하기 높이는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8까지니까 높이는 8 되겠고요. 곱하기 2분의 1 때리니까 삼각형 AOC의 넓이는 얼마냐? 예, 16이라고 구할 수가 있었네요. 테니 다 구했다.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삼각형 ABC, 처음에 색칠되어 있던 삼각형 ABC의 넓이는 전체 22에서 삼각형 16을 빼주니까 최종적으로 넓이는 6이다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지? 좋습니다. 오케이. 자, 1번하고 2번 문제는 뭐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좀 애매하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황하지 말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구하기가 어려우면은 전체 도형에서 부분의 넓이를 빼는 방법으로 가는 게 가장 쉽잖아. 그죠? 그리고 전체 도형도 당황하지 말고 적당히 쪼개가지고 두 도형의 넓이를 더하는 방법으로 전체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모르겠어요. 뭐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려운 건가?는 잘 모르겠지만 은근히 좀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도뿐만 아니라 조금 더 스피디하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그치?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1시간 좀 넘는 시간 동안 지금 숨가쁘게 7문제를 이렇게 이차함수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는데 그래요. 아까 수업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이차함수의 뭐 모든 유형, 모든 문제들을 다 다루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또 시간 관계상, 그죠? 모든 문제를 다 다룰 수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가장 어려워할 법한 문제들을 좀 뽑아와서 선생님이랑 같이 좀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큰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3학년 지금 수학 시험을 좀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아직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1시간 동안 문제 풀어본 이 영상이 좀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까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원래는 좀 라이브 방송을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좀 라이브 방송 환경이 좀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는 이렇게 좀 녹화 영상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좀 만날 수 있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지?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7문제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지? 그래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오늘 수업 듣느라 대단히 고생 많았고 또 이 영상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따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 기말고사에서도 좀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마지막까지 힘냈으면 좋겠네요. 그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시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도 집에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사하도록 할게요. 바이바이. 유후. 꺼. 영상 꺼. 빨리 영상 꺼.